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안심 스크린 설치가 늘고 있고 안전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안군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등 대규모 국책기관들이 잇따라 유치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교통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 양호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없애고 있고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 대부분 화장실이 이런 구조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걸 설치하는지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랬죠. 공용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헐겁게 됐다던가 이러면 저거 카메라 설치한 건 혹시 아닌가? 최근 공중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화장실 칸 사이 공간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하단부를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게 칸막이를 나눈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넣을 수 없게 핸드폰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범죄 예방 시설물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법 촬영 기기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비상벨 작동 여부도 공중화장실 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약 84.6%가 화장실 이용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공중 화장실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휴일과 정년 같은 근로조건, 월급쟁이 근로자에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 형태 변화와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초기 단계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국내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 지난달부터 주 5일제 근무에 익숙했던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공장을 비롯한 전 사업장에서 월 1회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매달 필수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하고 교대 근무 형태의 생산직은 아직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붙었지만 급여일이 낀 주 금요일에는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몇 달만 지나고 정착이 되면 가족과도 또 계획적인 여가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풍요롭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근로자와 단축과 유연근무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추가 수당 등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인데 오랜 동안 노동계의 주요 이슈의 하나였던 주 4일 근무제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를 처음 시행한 금융권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근무 형태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을 놓고 의견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노조 측이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4세까지 늘릴 것을 교섭안으로 제시해놨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 고령화 노후 대책이 필요하여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아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과 맞물려서 올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맞붙어 있는데 양측의 간격이 워낙 커서 상당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목포 지역 숙박 요금.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했던 계약 파기 요구까지 바가지 요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목포시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사전 요금제 가입 숙박업소를 확대하고 해당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수단의 예약을 돕기 위해서 사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여 개소 3천여 실 정도를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80개소 해가지고 6천 실 정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통과 주차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인근 대양산단에 임시주차장 4개소 8필지를 마련하고 산단 입주자 협의회와 논의해 업체 주차장도 체전 기간 동안 개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감 대학 부지와 원도심, 북한권 12개소에 선수단 수송버스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본격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KTX는 물론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각지 교통시설에 전국체전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 등의 집중 홍보와 더불어 KTX SRT 객차 모니터 그리고 KTX 외부 디자인 랩핑 통해서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 성공 개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상 W쇼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전국체전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1박 2일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해 목포 종합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정원 10명 미만의 군소의대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원희 의원은 이는 호남권이 배제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늘어날 의대 정원을 10명 미만 의대에만 배정한다면 수혜를 보는 것은 결국 대형 병원과 연계된 수도권 병원이 될 것이라며 국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권의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을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 향후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별되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축수산물과 무농약 농축수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품 가격의 50%를 지원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대규모 국책기관들을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민선 8개는 청년 활력과 생태 문화도시, 지역 순환 경제라는 13말을 중심으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오는 2026년까지 영암군 3호읍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연구 교육시설부터 전시 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영암군이 마한 역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군서면에는 국비 200억 규모의 월출산 생태탐방원이 들어섭니다. 영암군은 대규모 국책기관의 잇따른 유치를 민선 8기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국립생태탐방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한의 심장 그리고 생태 힐링 도시 영암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활력 도시와 생태문화 도시, 지역 순환 경제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영암군. 단발성 총액으로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 형태의 지원을 생애 주기별 정책으로 전환하고 귀향 청년을 파격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머무르게 할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젊은 사람, 농촌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자립할 수가 좀 없는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힘든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 좀 해주시면은
종이로 지급되던 어르신 바우처를 카드로 바꾸고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영암군. 지역 소멸과 기후변화 등 직면한 위기에 혁신으로 대응해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광주시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속속 통합기관 출범도 예정하고 있는데 내부는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의 칼을 빼든 것은 민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24개 기관을 20곳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갑질 등 윤리적 문제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첫 통합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을 흡수해 몸집을 키운 경제고용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첫 기관장 선정까지 마무리해 8월 중 새 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R&D를 육성하는 과학기술진흥원도 도시의 대표 산업을 키우는 광주 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을 위해 최근 기관 청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돌봄 사업을 총괄하게 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통합도 기관별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 늦어도 9월 외형적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도 오는 12일 조직해산과 기관통합 이사회 의결을 시작으로 광주 관광공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합니다. 중복 기능을 하던 기관을 통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던 광주시의 계획은 그러나 시작부터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산이 뭐 줄이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슬림화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의 성격이 좀 더 선명해진다든지, 전문화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번 통합은 외형적 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의 기능과 인적 구성, 예산 등은 손대지 않고 조직을 먼저 결합한 뒤 차차 내부적으로 통합을 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장의 갈등 표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력 수합에 불구하고 지원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만 해도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길 거고. 조직의 성격과 체계, 급여 등 근로 조건이 모두 달라 통합 초기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고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신분 불안하지 않고 더욱더 사익이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후에도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던 강기정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19년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옛 군청 자리에 600년 전 관할을 복원한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했던 인근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읍 내 옛 고흥군청이 있던 7,000제곱미터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군청 한켠에 밀려 잊혀져 가던 존심당을 말끔히 정비하고 그 옆으로 흥양정을 신축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청이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과거 흥양형 관아가 복원됐습니다. 고흥 존심당은 나주에 있는 금성관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600년 전 객사와 존심당, 남희류가 있던 자리까지 흥양형 예터와 관아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관아 학술 연구 용역까지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물류였던 남이루가 현재 봉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남이루를 이곳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존심당, 아문, 남이루가 제 모습을 찾아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제대로 완료가 됩니다. 군청사가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었지만 고흥군은 도심 속 근린공원 개념으로 관아 복원을 선택한 겁니다.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면서 낙후된 시골 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주변 상권이 더 활성화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세청사로 이전한 뒤에 빈터만 남아 있어서 보기도 좀 아쉽고
그리고 또 몇 년간 공사로 인해서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평소 이 부분이 산책하고 막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오늘 이곳 준공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도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경찰서가 군청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공서 재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는 올 연말까지 광주와 전남 주소지외 관광객에게 숙박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지정 업소에서 숙박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서 2만 원에서 4만 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신혼부부 가구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2023년 우리집 이자 안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신안군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태평양 기후위기 대응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정부가 참여한 협의회는 앞으로 태평양 도서국 지원 기금과 구호 물자 조직 등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해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제3기 마을학교는 1897 계양문화거리, 함께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이론 수업과 어망, 어상자 등 폐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만들기 수공예 실습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흥군은 지역민들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인상과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장흥군은 또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와 넷째 7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2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 다둥아 가정은 병원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와 목포대 전남지역 경제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경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전남 학예 청소년 경제 캠프를 오는 8월 9일 개최합니다. 청소년 경제 캠프는 목포 등 전남 서남부 지역 중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과 모의 주식 투자 등 실용적인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남군의회는 최근 개선과 공고 등 모두 41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12건의 개선 사항을 보면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전시물 소유권, 전시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모두 41건의 지적사항을 8월 말까지 개선해 군 2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엔 지금 장맛비가 시작된 곳이 있고요. 주말인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일요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범람이나 지방 꺼짐 등의 사고가 예상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6도, 한평은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6도, 장흥은 25도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 중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다음 주는 무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